네, 경제성 동영상 강의 내부 수익률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동영상 강의 찍었던 걸 좀 봤는데 목소리가 좀 울리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볼륨을 좀 키우려고 그랬더니 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건강이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요. 네, 내부 수익률법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독립적인 대안의 경우와 배타적인 대안의 경우가 좀 달라져요. 마이크가 뭔가요? 네. 우선 독립적인 대안의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죠. 늘 말씀드리지만 네, 늘이라 그러죠. 뭐 지난번 한 번 설명했는데 맨날 늘 한다고 네, 제 입장에서 느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독립적 대안인 두나싱 대안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나싱보다만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PV에서는 어떻게 했죠? NPV에서는 어떤 대안의 NPV가 두나싱의 NPV보다 좋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두나싱의 NPV가 얼마죠? 네, 빵이었죠. 그래서 0보다 크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나싱의 IRR보다 좋으면 되는데 그 두나싱의 IRR을 우리가 MARR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의 IRR을 구해서 MARR보다 크면 그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IRR은 캐시플로우만 있으면 구해지는 거고 MARR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MARR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제 6.4를 한번 볼게요. 마늘 까는 기계를 도입할 건지 말 건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초기 투자는 3천만 원이 드는데 네, 연수익은 연 450만 원이에요. 1년에 450만 원의 돈을 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왜 붙었죠? 네. 10년 후에는 200만 원의 잔존 가치가 남아요. 그런데 MARR은 8%입니다. 그럼 요것만 있으면, 요 정보만 있으면 IRR을 구할 수 있고요. 그거랑 요 MARR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 캐시플로우를 명확히 정의를 하면 그냥 IRR 구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스프레드시트 예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스프레드시트 예제를 풀기 위해서 네. 이쪽이 아니구나. 예제 자꾸 헷갈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제 6.3입니다. 네, 당연히 6.3 번호가 잘못됐네. 참. 네, 예제가 6.4네요. 네. 강의 자료에 6.4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또 근데 그 다음 강의 자료는 또 6.4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 잘못됐네요. 제가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찍으면서 오타를 많이 고쳐요. 네. 그 다음 게 6.5고 네, 주의해서 만든다고 만드는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제 6.4의 지금 상황이 기계를 처음에 3천만 원 주고 샀고요. 1년에 450만 원씩 10년 동안 벌어들였어요. 마지막 해에는 잔존가치 2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IRR 구하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IRR하고 얘는 연기간부터 그냥 다 쓰면 됩니다. 연기간부터 모든 캐시플로우를 다 집어넣으면 IRR이 8.8%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하면 되죠. 그래서 IRR이 MARR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즉 마늘 까는 기계를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IRR로 판단을 하는 것과 NPV로 판단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결과를 내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NPV로 판단하는 것이 똑같은 점은 보겠습니다. NPV는 MARR이 필요해요. 계산을 할 때는. IRR도 어차피 의사결정할 때는 MARR이 필요하지만 NPV는 계산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이자율 8%, MARR 8%를 넣고 1기간부터 10기간까지 캐시플로우를 모두 넣고 연기간은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NPV 값이 112.18입니다. 그럼 두나싱의 NPV는 얼마죠? 0이죠. 0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0보다 크니까 이 대안을 역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대안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 NPV든 IRR이든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네.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번호가 잘못됐는데 번호 지금 제가 바꿀게.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볼 거라서 제가 이 번호는 강의 끝나고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5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배타적 대안일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NPV 같은 경우에 배타적 대안을 어떻게 평가해줘? 배타적 대안은 서로 비교하는 거죠. 서로 비교. 상대적인 비교죠. 그래서 NPV 같은 경우에는 NPVA와 NPVB를 비교해서 더 큰 쪽을 선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IRR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냐? IRR도 똑같은 기준으로 IRRA가 IRRB보다 더 크면 IRRA를 선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좀 안타까운 고생길이 펼쳐지는 거죠. A와 B의 두 가지 캐시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20, 80, 80이고 B는 마이너스 150, 0, 200 이렇게 주어진 캐시플로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역시나 이자율, 디스카운트 레이트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자율이고 세로축에는 NPV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자율이 다양히 있는 경우에 언젠가는 이 두 대안이 각각 NPV를 0을 찍는 순간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펜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좀 불공평하네요. 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중립적인 색이 뭐가 있으려나? 연두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0인 지점이 나타날 텐데 지금 빨간 그래프가 NPV B예요. 왜냐하면 200에서 그냥 150을 빼면은 50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자율이 없을 때. 그래서 빨간 게 B고 파란 게 A인데 얘는 B는 먼 기간 t 이꼴 2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증가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폭이 더 커요. 그죠? 얘는 1년 차에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폭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대안의 NPV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IRR을 구해보면 여러분들은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IRR-A는 21.5% 됐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A가 파란색이니까 21.5% IRR-B는 15.5%예요. 그럼 IRR-A가 더 크니까 무조건 이걸 선택해야 되나? 그렇지 않거든요. 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젠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나거든요.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크로스가 일어나는 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작은 곳에 더 왼쪽에 만약에 MARR이 있다. 만약에 MARR이 지금 제가 옆에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5%를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NPV가 이때는 이 시점에는 NPV 빨간 선이 더 크잖아요. B가 NPV A보다 더 커요. 그리고 MARR이 여기 있는 경우 1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NPVA가 더 큽니다. 그죠? 제가 A, B 순서를 뒤집어놔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는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MARR에 따라서. 실제로 MPB 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두 가지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IRR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는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경우에 두 대안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방법은 증분 분석이라는 거예요. 증분 분석. 영어로는 incremental analysis라고 해서 증분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증가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다른 말로는 둘의 차이입니다. 차이. 네. 차이 나는 부분만 모아서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프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두 대안의 선택이 달라지는 지점, 어디까지는 A를 선택하고 어디까지는 B를 선택하고 하는 게 달라지는 지점이 MPB 그래프에서 이게 서로 교차하는 이 지점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쭉 보면 이런 지점이죠. 그죠? 네.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됐냐면 MPB 값이 한쪽이 한쪽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 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 노란 선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B에서 A를 뺀 MPB 값입니다. 네. 근데 MPB의 성격이 우리가 이 캐시플로우 계산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합해줘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빼줘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서로 상쇄시켜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계산을 해줘도 됐었거든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MPB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B 빼기 A를 하는 거랑 MPB B 빼기 MPB A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MPB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간편한 성질인데 IRR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높이가 요만큼이 됩니다. 요만큼의 높이가 요만큼이 돼요. 그러다 이 격차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똑같은 크기죠. 이때 이만큼이면 여기도 이만큼이면 요만큼 하다가 여기선 0이 되고 이제 반대로 점점 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서는 B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A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노란색 그래프가 여기서 0이 되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 B 빼기 A라는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뭐가 돼요? 네, IR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왼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MPB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MPB에 따라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맞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MARR 값에 따라서 시장의 기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니까 그렇게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있을 때 B가 이쪽이 더 커서 B에서 A를 빼줘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에서 A를 빼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80, 플러스 120이라는 이런 캐시플로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IRR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B 빼기 A 하면은 7% 근처에서 두 개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IRR B 빼기 A가 7%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 이자율이 여기 있다면 뭐 예를 들어 3%라면 IRR B 빼기 A가 7%고 이게 3%라면 B 빼기 A가 뭐보다 크다니까 B가 A보다 좋다. 이렇게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IRR이 10%이다. 그러면 IRR B 빼기 A가 7%인데 10%보다 작잖아요. 그럼 B 빼기 A가 작다니까 A가 더 좋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IRR을 가지고 베타적인 두 대안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에는 단순한 IRR 값의 크기 비교가 아니라 IRR을 계산한 두 캐시플로우의 상대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NPV의 교차점을 IRR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요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게 돼요. 앞으로 요런 문제를 그 IRR 관련된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나올 건데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도 잘 잡아두셔야 되고 뭐 계산이 IRR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 캐시플로우 빼서 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 IRR에 관련된 거라서 요걸 사용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라서 요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으로. IRR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B에서 A를 뺐잖아요. 방금 앞 페이지에서 A에서 B를 빼지 않고 B에서 A를 뺐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캐시플로우가 있고 여기 왼쪽처럼 생긴 캐시플로우가 있고 오른쪽처럼 생긴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네, 얘랑 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의미가 달라요. 왼쪽은 투자를 한 케이스겠죠. 투자를 했겠죠. 투자. 오른쪽은 돈이 플러스가 됐다가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대출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자율을 구했을 때, 수익률을 구했을 때 투자 수익률은 높으면 좋고 이 경우는 이게 높으면 나한테 좋은 거고 대출 수익률은 낮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똑같이 100에서 110 얘도 100에서 110이면 이거 계산하면 둘 다 IRR은 똑같이 10%가 나. 4년 후구나. 죄송합니다. 예, 뭐 IRR이 어쨌든 똑같은 값이 나와요. 이걸 4년으로 해야 돼요. 1년이라 치면 똑같이 10%가 나와요. 예. 그래서 두 캐시플로우가 화살표 크기만 같으면 방향만 다르고 예,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뭐 이런 판토마임 비슷한 걸 하는데 예, 이렇게 방향만 이렇게 반대가 된다 그러면 IRR 계산값은 엑셀에 넣어서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캐시플로우의 IRR을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캐시플로우의 방향 혹은 형태를 유의 깊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모든 대안은 다 투자 대안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IRR을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결과를 해석하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서도 B 빼기 A를 한 거예요. 처음에 마이너스, 나중에 플러스. 네, 이렇게 하면 투자 형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요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특히 이 진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많이 부딪힐 텐데 항상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게 나중에 네, 이런 형태가 되게끔 전체적으로 네,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IRR에서 조금 짜증나는 네, 성질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의 성질은 짜증나는 부분은 뭐냐면 그 현금 흐름의 그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 관한 얘기. 만약에 그 다중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다중해가 존재하는 앞에 이거 예제 6.5예요. 네.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 안 한다고 제가 기억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제는 6.6입니다. 네. 스프레드시트랑 다 바꿀게요. 여러분한테 올려드릴 때는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다중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IRR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시플로우가 막 이렇게 들쭉, 날쭉, 들쭉, 날쭉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IRR 값이 하나가 안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이게 NPV인데
NPV가 0이 되는 지점이 IRR 값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IRR 값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IRR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정말로 생기나요?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 늘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의 친근한 수학자, 제가 이산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던 데카르트가 이미 법칙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데카르트의 Rule of Signs, 부호의 법칙이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방정식에서 그 개수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면은 그 해도 그렇게 여러 개가 나온다. 한쪽 그러니까 양의 해가 여러 개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결국 캐시플로우가 그 개수값이 되잖아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결국 1 플러스 i를 곱하면 지금 500으로 나눠줘서 그렇지만 이렇게 개수값이 되잖아요. 그죠? 방정식.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가 여러 번 바뀌면 해가 여러 개가 나와버려요. 그럼 이제 뭐 곤란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IRR에 적용하기는 적합치 않겠습니다. 위의 방향에 따른 경우는 이건 주의만 하면 되는데 얘는 실제로는 거의 좀 곤란한 경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 경우에 대한 예는 예제 6.6 파일에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장점 및 단점을 꼽으라 그러면 뭐 장점은 이게 수익률, 비율 단위로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몇 퍼센트.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얼마를 벌었냐, 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수익률이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뭐 똑같이 5천만 원 벌었더라도 1억 들여서 5천만 원 벌면 대단한 거지만 뭐 100억 들여서 5천만 원 벌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래도 계산도 복잡한데 이렇게 신경 써야 될 특성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네. IRR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아마 실제 이번 학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중간고사가 될 텐데 보통 제가 여기서 중간고사를 보니까요. 동영상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다음 비용 편익 분석에서 바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이게 조금 이렇게 목이 많이 부어서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가뜩이나 이제 졸리는 이 내용이 한층 더 이렇게 지루하고 여러분들한테 ASMR처럼 자장가처럼 다가가지는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좀 요약을 해서 그 목소리가 안 좋은 대신 간결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정돈된 그런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뭐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이해가 되었기를,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야 이게?